도움된 정보 트렌드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관련 내용인데요.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은 은행 예금 얼마까지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따라서 오늘은 은행 예금을 포함하여 금융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리고요. 은행 예금을 포함한 금융재산이 5천만 원, 1억, 2억, 3억 원 등이 있을 때 기초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대신해서 계산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제작팀을 위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되는 소득 인정액은 단독 가구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 323만 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은 소득을 평가하는 소득평가액과 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소득 환산액을 더하여 만들어지는데요. 따라서 단독 가구 노인의 소득 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은 내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에 단독 가구 수령액인 최대 32만 3천 원을 받으려면 내 소득 인정액이 약 169만 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재산에는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금융재산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인 수시입출금 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 잔액을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정기정금, 정기예금 등 저축성 예금은 잔액 또는 총 납입액을 조사합니다. 채권, 어음, 수표 등은 액면가를 반영하고요.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은 최종 시세가액을 반영합니다. 연금 저축의 경우 정기지급 금액과 최종 잔액을 반영하고요. 연금보험의 경우 해약 환급금 또는 정기지급 금액을 금융재산에 반영합니다. 보험의 경우 해약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이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금융재산은 다양한 종류가 반영이 되며 금융재산마다 반영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다음은 이런 금융재산들을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특징이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금융재산들을 다 포함하되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도 감액을 해줍니다. 따라서 금융재산 관련 소득 인정액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내 금융재산에서 부채를 빼주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2천만 원까지 기본 공제를 해준 금액에서 4%를 곱해줍니다. 거기에 내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야 하기에 나누기 12개월을 해주면 내 금융재산 관련 월 소득 인정액이 계산이 됩니다. 만약 내 금융재산에서 부채를 빼고 기본공제 2천만 원을 감액했을 때 남은 금액이 0원 또는 그 이하라면 금융재산도 0원으로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계산식을 통해 월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보면 은행 예금이 만약 1억 원 정도 있는 경우 1억 마이너스 2천만 원 기본공제에 4%를 곱해주고 12개월로 나누면 약 26만 원이 내 월소득 인정액으로 잡히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아무 재산도 없고 금융재산만 1억이 있다면 내 월소득 인정액은 26만 원이므로 단독가구 202만 원 기준에 훨씬 못 미치기에 기초연금 최대 32만 3천 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겠죠. 참고로 금융재산 5천만 원은 월소득 인정액이 10만 원이 되고요. 금융재산 2억 원은 월소득 인정액이 60만 원, 3억 원은 약 93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계산하면 금융재산만 있는 경우 이렇게 3억 원까지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절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꼭 체크를 해 보셔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은행예금, 금융재산을 통해 받고 계시는 이자 금액을 가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자 또한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에 반영이 되는데요. 만약 내가 5천만 원을 은행에 맡겨두었고 4% 정기 예금을 해두었다면 1년간 이자는 세후 약 169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자에 관한 소득 인정액 계산은 169만 원 나누기 12개월을 해주면 되고요. 매월 4만 원까지 이자 금액을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4만 원을 빼주면 여기서 약 10만 원 정도가 매월 소득 인정액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5천만 원을 은행에 가지고 있다면 금융재산 소득 인정액과 이자 관련 소득 인정액을 합산해서 내 소득 인정액을 계산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5천만 원 1억,
2억, 3억 원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분들을 기준으로 4% 이자 소득이 있는 분들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을 해보면 이런데요. 5천만 원이 있으면 금융재산 소득 인정액은 10만 원, 이자 소득 인정액은 약 10만 원, 총 20만 원이 월 소득 인정액이 되겠고요. 1억 원이 있으면 금융재산 26만 원, 이자 소득 인정액 약 24만 원에서 총 50만 원이 월 소득 인정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억 원이 있다면 60만 원 플러스 약 52만 원에서 112만 원이 되겠습니다. 3억 원이 있다면 약 93.3만 원 플러스 약 80.6만 원 이렇게 해서 약 174만 원이 소득 인정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약 금융재산만 있다면 3억 원이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금융재산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보통은 여기에 본인의 일반 재산과 현재 소득까지 합쳐지기 때문에 일반 재산도 있고 소득도 있고 금융재산이 3억이 있다면 기초연금은 받기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3억 원의 금융재산만 있는 경우라도 소득 인정액이 174만 원이라서 기초연금은 감액되어 약 28만 원만 지급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자 소득의 반영 시기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자 소득은 이자를 받은 달이 속한 해의 다음해 4월 정기조사 때 반영이 됩니다. 만약 올해 10월 이자를 받았다면 내년 4월 조사 때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작년에 고금리 시기 때 이 예금을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 이 부분을 정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 자격 선정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금융재산의 종류와 그 범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기초연금 금융재산 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도움되는 정보를 조사해 알려드리는 트렌드 라디오가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